자, 보겠습니다. 이제 191페이지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우리 소방시설법상의 중요한 사항이죠. 자, 우리 소방 성능 위주 설계하면 안전성능, 이 안전성능이 확보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능. 그래서 좀 공사비가, 소방시설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식의 위주 설계다 해서 여기에 딱 걸리는 건축물이면요, 공사비가 평당 30에서 4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규모에 안 잡히려고 요 규모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단의 오른쪽에 있는 박스죠. 이러한 대상 건축물 등을 이제 축조할 때는 말입니다. 이 성능, 소방 성능 안정 확보가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능 위주 설계인데, 바로 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기존 건물들, 정축이나 개축, 재축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신축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건물들 신축할 때는요, 처음부터 성능 위주 설계하라. 종전 건물들 좀 정축해서 요 규모가 된다 할지라도 종능 소방시설 이용하면 되고, 이제 신축할 때, 이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때만 성능 위주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 화재 예방법이 나올 겁니다. 다음법이 나오는데요. 요 2번, 3번 있죠? 요 2번, 3번은 뭐냐면,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즉 방어관리자를 둬야 되는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특급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급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일대는 보시면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면서 아파트가 나올 때는요, 지하층은 제외한다는 표현도 보십시오. 아파트 외에 기타 건물들은요,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3, 40이 높이가 120m 이상 될 때는 다 특급에 포함되어지고, 이것들이 바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1번 상을 잘 보세요. 이 특급에 포함되는 층수를 불문한 면적에는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일대 보시면 이것이 특급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성능 위주 설계로 넘어오면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요, 특급 소방 그 대상물과 똑같은데, 면적에서 특급의 일반 건물들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성능 위주 설계는요, 20만 이상, 이렇게 하는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딴 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영화 상영관, 영화 관수죠. 1관, 2관, 3관, 4관에서 관수가 10관, 10개 이상인 것이 바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데, 또 저 뒤 가시면요, 다음 법률 화재 예방법 가시면 그때는요, 소방 특별관리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요, 영화 상영관 10관이면 성능 위주 설계고 수용 인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 특별관리 시설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가 나올 겁니다. 딴 거는 보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7번 보시면 이렇게 성능 위주 설계했다는 것을 또 사전에 미리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도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소방동의 대상물처럼 이것도요, 소방사한테 신고해서 잘 되어 있는지 설계를 다 한 번 더 보겠다는 것 또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딴 그 사항들은 볼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이라는 부분도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프 부분 중요하죠.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소하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 중에서 보시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단독 가지고죠, 아파트와 기숙사만 그게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요, 우리가 용어 정의해 보시면 그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는 주택은 무엇이냐 할 때 아파트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행령 넘어오면요, 아직 여기는 아파트만 또 이렇게 기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등이 있다 해서 혹시 틀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한 기타 단독과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한다라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쓰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런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그
그 기준은요, 강원도라든지 서울시 등이 좀 건물 밀집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택 30여 평에 소화기 1대, 근데 서울시는 2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3번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상은 좀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부터 시험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자, 우리 관계인들이죠. 우리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 특히 특정자가 붙으면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유지관리할 때 보시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소방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경보와 피난 구조 설비를 말하는데 이것은 장애인한테 맞게 설치 유지 관리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겠죠. 자, 또 이번에 보시면 관계인들은요, 소방시설, 특히 비상구가 여기 포함되는데 이걸 폐쇄하거나 잠금을 하지 마라. 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상구는 문을 잠그거나 또 물건을 쌓아두어서 출입을 방해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단 소방시설 점검해 볼 때는 한번 폐쇄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살짝 해놓으세요. 해서 보시고요. 또 3번상은 또 우리 신설되어서요, 소방청과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는요, 소방시설 작동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기 확보되어진 작동 정보는요, 해당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그 주인한테 알려줘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4번은 또 별표를 설정해 주세요. 소방시설들 설치 유지 관리할 때 보시면 원래 원칙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 났을 때 물을 끄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설비가 있죠. 뭡니까? 옥외 말고 건축물 안에 있는 것들,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 부무 등 소화 설비, 물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지진이 나도 물이 나올 수 있게끔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은요,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각종 어떤 규정들을 3년에 한 번 이상씩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소방용품 중에서 안에 있는 내용 구성물, 그 연수가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용연수라 부르는데 소방용품 중에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진 물질들에 대해서 내용 쓸 수 있는 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그래서 분말 형태의 소화액에 쓰는 소화기가 바로 분말 소화기죠.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바꾸라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주기 도래일 전에 성능검사 받아서 합격이 되어지면 3년까지만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또 별표를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 공사하다 보면 건설 공사 현장에서 막 납땜도 뭐합니까? 납땜도 하고 각종 어떤 거기 땜빵, 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하는 것들. 위험하죠. 그런 각종 어떤 용접 작업할 때 보시면 불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부산에서 무슨 큰 해안가에 호텔을 있는데, 그래서 용접 작업하다가 불나가지고 쫄딱 망한 사업장도 있죠. 바나턴인가? 고급 메이커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현장에도 보시면 각종 어떤 이 화재 위험 작업할 때 불이 붙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 현장에 공사하는 중간에 보시면 그 현장에다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 대상 건물이 있고요. 또 대상 공사가 있고 또 대상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이것도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 본문부터 봅니다. 이건요, 시행사, 즉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 무슨 공사하는 큰 대형 건설회사들, 이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이 임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오른편에 보시면 그 임시 소방시설 종류하고 임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오른편에 나오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 있죠.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방화포, 간이 피난 유도선과 가스누설 경보기하고 비상조명 등에서 총 7가지입니다. 이것이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대되어서 이런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 대상, 공장 대상 규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소화기는요, 이 건축 허가하기 전에 소방서 또 소방본부한테 사전 소방 동의받는 대상일 때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연면적 무슨 400, 노유자 시설과 의료재활 시설 200, 학교 100, 그 다음에 의료재활 시설 300, 입원실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즉 정신병원 300,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과
보시면, 어딥니까? 학교 등은요, 100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다 200이다 등이 있었죠. 바로 그거 말합니다. 그럴 때는 소화기 갖추고 해당 공사를 하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제일 무거운 것이 2번입니다. 간이 소화장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 이것만 1번만 체크하시고 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또 비상경보장치 설치 대상은요, 3개나 있습니다. 아니요. 4번에 보시면 3가지가 있고요. 비상경보장치는 말입니다. 연면적 400 이상일 때 설치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해당 바닥 면적이 150 이상 되는 지하청이나 무창청 공사할 때는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조명 등 이것들을 3가지 다 설치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접 작업할 때는요, 방화포를 설치한다. 이걸 안 해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봐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또 7번 상도도 중요하죠. 뭐냐면요. 자,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 또는 어떤 건물을 잘 쓰고 있는 과정에 또 이 건물을요, 보니까 개축합니다. 또 신축합니다. 또 재축합니다. 이전합니다. 대수선 공사하는 과정 진행 중에 무엇이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기존 건축물 쓰고 있는 건물은 무시하면 된다. 뿐 아니고 신축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개축하는 과정 중에, 재축하는 과정 중에, 이전하는 과정 중에, 대수선하는 과정 중에 뭔가 강화 변경이 되었다 해도 이제 변경 전 기준이죠. 저 기준이 나오기 전에 있던 종전 허가받은 그 규정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요것들은 말입니다. 강화된 대로 계속 강화된 만치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뭐냐면 소화기 1개 더 넣어라. 경보기 한쪽에 더 설치하세요. 자동화 탐지 속보 설비, 탐지 설비와 속보 설비, 이것도 돈 얼마 안 들거든요. 하나 붙여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또 피난 구조 설비도 보시면 피난 설비들, 계단, 사다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는 인명 구조 기구라고 부르죠. 공기 호흡기 등 말합니다. 이것들인데, 이것들은 조금 적당한 값이 좀 비싸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뀌는 족족이 갖다 넣어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동 매설구조, 공동구나 지하 전력통신 케이블선 묻은 지하구 있습니다. 이것들하고요. 노유자 시설 중에서 돈 별로 안 드는 것들 이렇게만 딱 보시고 돈 안 드는 것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의료 시설에 보시면 돈이 좀 든다 해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또 설치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2번 상이 중요하죠. 위에 보시면 신축, 정축, 재축 이전 대순이죠.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정축이 빠져 있고 용도 변경이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정축합니다. 원래 기존 건물이 있었어. 그럼 법이 바뀌어도 무시하면 되는데 이 건물유로 지금 공사 완성된 게 아니고 정축되고 있는 과정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건물 전부가 다 강화된데 안다랍니다. 그런데 특정 청에서 어떤 업주가 빠지고 나서 이 빈 땅에 빈 건물에 대해서 누가 또 재입점한다 할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용도 변경이란 표현입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할 때는요, 여기 용도 변경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법령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축될 때는요, 기존 부분 포함해서 건물 전부 다 변경된 기준에 와는데, 용도 변경은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데 따르면 된다. 그래서 정축은 전부 다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래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사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된다랍니다.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와 비상방송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따로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번 상이죠. 방염 대상, 이 또 등장합니다. 방염 대상, 불 붙지 않는 물질을 설치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요, 잠시만 목이 좀 안 좋아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